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곳곳에 깊은 숲, 사막, 심지어 물속에는 숨겨지고 버려진 차량들이 있습니다. 한때 힘, 속도, 전쟁의 상징이었던 그들은 이제 시간의 파괴에 남겨졌습니다. 오늘은 믿을 수 없는 버려진 차량 20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공식적으로 프렌드십 500으로 알려진 맥바지는 패스트푸드 역사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57m 길이로 지어진 이것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열린 엑스포 86 세계 박람회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이 떠다니는 맥도날드 레스토랑은 1980년대에 물 위에서 식사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민감한 방문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운영 기간 동안 이것은 하루에 최대 12,000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맥도날드 메뉴를 제공했지만 일반적인 지점보다 더 고급스러운 식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설정이었죠. 이 레스토랑은 또한 치열한 경쟁의 시기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맥도날드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1986년 이래로 버려져 파손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유물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메이플 리츠의 바다에 떠 있으며 슬프고 녹슬고 심하게 손상된 유물로 묘사됩니다. 19. 220년대 가장 희귀하고 상징적인 슈퍼카 중 하나인 제규어 XJ 1990에는 카타르에 버려진 특정 모델과 관련된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첨단 자동차 엔지니어링 및 럭셔리의 정점이었던 이것은 카타르 사막에 방치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992년에서 1994년 사이에 생산된 이것은 281대만 생산되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320km로 당시 가장 빠른 자동차 중 하나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애호가들에게 이 차는 드림카이자 슈퍼카 시대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차는 카타르의 황량한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으며 두꺼운 먼지층 아래에 묻혀 심각한 방치의 명백한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거리기에는 900km에 불과했으며 이는 버려지기 전에 간신히 주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포기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유지 보수 비용이 원인이라고 추측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슈퍼카가 매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소유자가 단순히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18. 독일 쇠겔 지역은 버려진 탱크의 기이한 컬렉션으로 유명하여 역사 애호가와 호기심 많은 방문객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주로 M24 채피와 레오파드 11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들판에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군사 역사의 잔재이며 쇠겔에 있는 그들의 존재는 많은 의문과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군용 차량이 단순히 부패하도록 방치된 탱크 무덤과 비슷합니다. 불분명한 포기 이유는 사용자가 탱크에 대한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레딧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토론은 종종 차량의 상태와 남겨진 이유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7. 원래 키튼 배트모빌은 1967년 쉐비 임팔라를 기반으로 했으며 팀 버튼의 영화에서 그 당시에 아르데코 미학과 일차도로 크게 수정되었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차량 중 하나인 이 배트모빌은 배트맨과 배트맨 리턴즈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배트모빌의 복제품이나 잔해가 폐차장이나 숲과 같은 낯선 장소에 버려졌다는 목격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판촉 행사 및 기타 출연에 사용된 후 이것의 일부 버전 또는 복제품이 폐차장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이 종종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영화 세트와 소품의 운명이었습니다. 2020년 뉴욕 폐차장에서 키튼 배트모빌로 보이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부 복제품은 엄청난 금액에 판매되었지만 다른 복제품은 파손되거나 단순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배트모빌을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16.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903론으로 알려진 론리론급 에크라노 플레는 물 위에서 고속, 저고도 비행을 위해 설계된 소련 지상효과 차량입니다. 이것은 소련이 에크라노 플랜을 이용한 실험의 일부였는데 이 비행체는 지면 효과를 이용해 수면 바로 위를 더 효율적으로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가 73m이고 날개 길이는 44m였습니다. 1970년대에 개발되어 1987년에 진수된 이 함선은 소련 해군의 타격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항공모함과 다른 대형 전함을 제거하기 위한 6발의 모스키 순항 미사일로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송을 위해 제작된 다른 것과 달리 군용 돌격 차량이었습니다. 왜 버려졌을까요? 론급 에크라노 플랜은 단 한 척만 완성되었고 두 번째 에크라노 플랜은 건설 중이었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배치 후 유일하게 완성된 부대는 1990년대에 퇴역하여 보관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 카스피스크의 해군 기지 근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의 데르벤트로 옮겨져 군사박물관 전시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배는 해변에서 녹슨 채로 완전한 복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 잃어버린 영혼의 동굴은 녹슬고 낡은 자동차로 가득 찬 웨일즈의 잊혀지지 않는 버려진 동굴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지하 공간은 수십 년 전부터 차량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위치는 거의 공유되지 않지만 도시탐험가와 사진작가는 이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동굴은 원래 석회석 채석장 또는 오래된 슬레이트 광산이었다가 나중에 쓰레기 투기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장비를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폐기 비용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곳에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산사태나 홍수로 인해 차량이 안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동굴에는 낡고 녹슨 자동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일부는 서로 겹쳐 쌓여 있고 일부는 떨어진 바위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1950년대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차량은 심하게 노후되었지만 여전히 원래의 번호판과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보철, 엔진 부품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붕괴, 홍수 및 요독성 공기의 위험으로 인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4. 전설적인 부가티 57S 아탈렌테의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유명해진 영국 뉴캐슬 출신의 은둔 정형외과 의사 해럴드 카 박사를 만나보십시오. 1960년 그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클래식 자동차 중 하나인 1937년형 부가티 57S 아탈란테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부가티를 몰거나 열렬한 수집가에게 판매하는 대신 자신의 차고에 부가티를 가두었고 거의 5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7년 카 박사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은 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차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먼지층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외에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던 이 차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17개 중 하나로 판명되었습니다. 원래는 브리티시 레이싱 드라이버 클럽의 공동 창립자인 프란시스 커존의 소유였습니다. 수집가와 자동차 역사가들은 자동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2009년 경매에서 약 440만 달러에 낙찰되었으며 현재 클래식 자동차 역사상 가장 화려한 발견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카 박사가 왜 부가티를 숨겨놓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내성적인 성격과 자동차 판매를 거부한 탓에 그의 차고는 타임캡슐로 변했다고 합니다. 13. 아메리칸 드림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리무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원래 1980년대 유명한 캘리포니아 자동차 디자이너 제이 오버그가 제작한 이 리무진은 길이가 30.5m에 달하여 기네스 세계 기록을 획득했습니다. 이 차에는 앞쪽과 뒤쪽에 하나씩 2개의 운전석이 있어 양쪽 끝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60개의 바퀴로 작동하며 중간에 힌지가 있어 코너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할리우드 행사의 홍보 수단으로 제작된 이 리무진은 영화, TV쇼 및 전시회에 등장했습니다. 수년간의 방치 끝에 결국 뉴저지의 보관시설에서 잊혀졌지만 결국 구조되어 복원되었습니다. 2022년 마이클 매닝과 플로리다의 오토세움이 복원을 완료했고 기네스 세계 기록은 다시 한번 이 자동차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12. 1980년대 후반 기업가 바트 버어는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지방의 캐번디시 근처 그레이트 아일랜드 과학 및 모험 공원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걸어다닐 수 있는 실물 크기의 유리섬유 복제품으로 지금까지 제작된 단 6대의 복제품 중 하나이며 대중에게 공개된 유일한 복제품 중 하나입니다. 이 공원은 과학센터, 천문관, 공룡박물관, 과학적 발견을 위한 야외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과 엔터테인먼트를 혼합했습니다. 독특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공원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고 2008년 시즌 후 문을 닫았습니다.
복제품은 몇 년 동안 버려진 부지에 남아 있었고 캐번디시 서쪽의 6번 국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에 철거되어 한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이 공원을 애정어린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셔틀은 프로젝트의 야심찬 비전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11. 자동차 애호가 그룹이 최근 약 2110년 동안 숲에 버려진 라다 25 경찰차를 복원했습니다. 한때 경찰의 서비스 차량이었던 이 차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심각한 파손 상태에 빠졌습니다. 발견되었을 때 차는 수년간 비바람에 노출되어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숲에서 조심스럽게 차를 채취한 것은 험한 지형과 자동차의 취약한 상태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에는 엔진 수리, 녹 제거, 내부 개조를 포함한 광범위한 기계 및 외관 작업이 포함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러시아 자동차 제조사 아부토바즈가 생산한 이 모델은 당시 경찰 차량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0. 캘리포니아의 솔턴헤이 지역은 오랫동안 버려진 트레일러와 RV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환경 및 시각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때 인기 있던 휴양지였던 이 지역은 이제 특히 물러가는 해안선을 따라 수많은 버려진 이동식 주택과 캠핑카가 점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차량은 불법 투기의 원인이 되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모기의 번식지 역할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줄이고 건강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조직적인 청소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지역의 생태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솔트네를 방문하는 RV 소유자의 경우 추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덤프 스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튼시티의 파일럿 트레이블 센터 RV 덤프 스테이션과 같은 시설은 적절한 폐기물 처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설튼시 스테이트 리크리션 아레아는 또한 연결 및 덤프 스테이션과 같은 캠핑카 친화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폐기물 관리와 지역 이니셔티브는 솔트네 지역의 버려진 트레일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9. 누가 페라리를 버리겠습니까? 밝혀진 바와 같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2003년 페라리 F50은 펜실베이니아의 한 대리점에서 기술 CEO로 가장한 조종사 톰 베이커에 의해 도난당했습니다. 그는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타고 시승을 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FBI는 결국 차량을 회수했지만 그들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유언이 차량을 나무에 충돌시켰습니다. 손상이 너무 심해서 F50은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미국 법무부 사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초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자동차로 가득 찬 창고를 보여주는 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컬렉션 중에는 페라리 F50과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메르세데스 벤츠 SL65 블랙 시리즈와 같은 다른 고급 차량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상태는 수년간의 방치를 암시했습니다. 2019년에는 16년 동안 실종되었던 1996년형 모델의 또 다른 F50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를 순회했습니다. 마침내 발견되었을 때 두 당사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정당한 소유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분쟁을 촉발했습니다. 8. 트리톤 호퍼크래프트 프로젝트의 이야기는 인도의 혁신과 교통개발 과제의 매혹적인 예입니다. 1996년 마힌드라 그룹, CIDCO, ILNFS 및 SICOM이 공동으로 시작한 트리톤 프로젝트는 VTGW 및 VTGV로 등록된 두 개의 영국산 호버크래프트인 트리톤1과 트리톤2를 뭄바이로 가져왔습니다. 1992년에 건조된 이 그리폰 4000TD급 호퍼크래프트는 두 개의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며 최대 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두 개의 해변을 단 30분 만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1996년 11월에 시작되어 매일 약 1000명의 승객을 수송했지만 물류 문제로 인해 추파티 노선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나리만 포인트와 주후 비치 사이의 시운전은 성공적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약속에도 불구하고 호버크래프트 서비스는 큰 손실을 입었고 몬순 시즌 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은 1998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트리톤 호버크래프트 보험의 끝을 알렸습니다. 7. 쿠바의 한 사진작가가 버려지고 부분적으로 손상된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걸윙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쿠바의 시간이 멈춘 자동차 문화에 매료된 피오트르 데글러는 섬 어딘가에 숨겨진 전설적인 300SL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기로 결심한 그는 한 달 동안 3,000km 이상을 운전하고 수많은 현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외딴 구석구석을 탐험했습니다. 출발 직전 그는 마침내 바나나 나무 아래에서 상징적인 300SL의 은색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300SL 거링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탐나는 자동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연료 분사 기능을 갖춘 최초의 양산차였으며 당대 최고의 스포츠카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쪽으로 열리는 거링 도어로 독특한 실루엣을 제공합니다. W194 레이스카를 기반으로 한 300SL은 우아함과 공격성을 겸비했습니다. 제로백은 약 8.8초까지 나오며 약 225km의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6. 동유럽, 특히 소련에서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규모 산업붐이 일어났습니다. 증가하는 원자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굴 작업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눈에 띄는 유물 중 하나는 모스크바에서 약 70km 떨어진 보스크레센스크 근처에 위치한 로파티노 인산염 광산입니다. 로파티노 광산을 둘러싼 지역은 해양화석과 공룡 골격으로 유명한 쥐라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 층 아래에는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20세기에 집중적으로 채굴된 인산염 매장량이 있습니다. 전성기 때 로파티노 현장은 단 30분 만에 전체 화물 열차를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열차로드와 같은 고급 장비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분주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소련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광산 운영이 쇠퇴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덩이에 물이 채워져 으스스한 인공호수로 변했습니다. 우뚝 솟은 광산 기계에는 이제 물가에서 조용한 파수꾼처럼 서 있으며 자연에 의해 재생된 산업 황금 시대의 기념비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유물 중 하나는 한때 소련 공학의 경이로움이었던 거대한 굴착기인데 지금은 녹슬어 금속 공룡을 닮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애호가와 사진작가들은 광산 근처에서 노동자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버려진 소련시대 차량을 발견하여 현장에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5. 1957년 오클라호마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털사 공무원들은 진정으로 독특한 타임캡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문서를 묻어버리는 대신 새로운 금색과 흰색의 1957년식 플리머스 벨베델의 스포츠 쿠페를 법원 옆에 콘크리트 금고 안에 묻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1957년 미국의 스냅 사진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시대의 기술 진보와 자동차 중심 문화를 상징했습니다. 차량과 함께 휘발유 한 병, 담배 한 갑, 맥주 한 상자, 미국 국기, 털사 주민들의 이름이 적힌 마이크로필름 등 1950년대의 물품이 묻혀 있었습니다. 2007년 털사의 인구를 추측해야 하는 콘테스트 참가 항목도 포함되었는데 가장 가까운 추측자의 후손이 아직 살아있다면 자동차를 물려받게 됩니다. 미스 벨베데레는 50년 후인 2007년에 발굴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금고가 열렸을 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차는 챔버로 새어나온 물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어 완전히 녹슬었습니다. 복원은 불가능했지만 전문팀이 차를 역사적 유물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4. 2020년 영화 인투 더 와일드로 유명해진 알래스카의 버려진 버스가 일련의 관광사고로 인해 제거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많은 방문객들이 버스에 접근하기 위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데널리 국립공원 근처의 황무지에서 버스를 공수했습니다. 이 버스는 1992년 굶주림과 야생의 가혹한 현실로 사망한 24세의 모험가 크리스 맥캔들리스의 이야기로 인해 유명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두 사람이 버스에 도달하려다 익사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어야 했습니다. 버스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약 50km 떨어진 알래스카 중부 깊숙한 곳에 놓여 있었고
버스에 가려면 위험한 테클라니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알래스카주 당국은 현장 인근에서 15건의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 이 중 한 명은 이탈리아 관광객 5명이 연루됐고 그중 한 명은 심한 동상을 앓았습니다. 2020년 4월에는 브라질 방문객 1명도 대피해야 했는데 이는 외딴 지역에 지속적인 위험을 부각시켰습니다. 3, 독일계 미국인 발명가 줄리우스 코로이가 1866년에 완성한 잠수함 탐험가는 잠수함 기술의 놀라운 초기 사례입니다. 이 원통형 철제 선박은 길이가 약 11m였으며 상업용 진주 채취를 위해 설계되었고 6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능은 가압 챔버로 다이버가 특수 해치를 통해 수중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벨러스트 탱크에 바닷물을 채워 하강했습니다. 해저에 도착하면 내부 압력이 외부와 일치하도록 조정되어 해치가 안전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다이빙 후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탱크를 비우고 용기를 표면화했습니다. 1867년 크레엘과 그의 선원들은 진주를 채취하기 위해 잠수함을 파나마 해안의 진주 제도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탐험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크레엘은 그 해에 감압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승무원들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는 이슬라 산 텔모 근처의 얕은 바다에 남겨져 100년이 넘도록 잊혀졌습니다. 2000년대 초에 재발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잠수함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함 중 하나인 익스플로러로 확인되기 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잠수함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2, MAG-7907은 1980년대 벨라루스 제조업체 MAG가 고도로 전문화된 군사용으로 개발한 거대한 소련 수송 차량입니다. 주요 목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기타 중장비용 발사대를 험난한 지형으로 가로질러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축 운송 괴물은 8개의 차축과 16개의 바퀴를 모두 갖추고 있어 눈, 진흙,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도로와 같은 험난한 오프로드 조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미사일 시스템을 이동시키기 위해 설계된 이것은 소련의 전략적 방어 인프라의 일부였습니다. 무게가 65톤이고 길이가 21m가 넘는 이 항공기는 1000마력 엔진으로 구동되어 최대 80km에 이르는 놀라운 속도로 엄청난 하중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이것이 지원하도록 제작된 많은 시스템이 구식이 되거나 교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지만 7907은 냉전공학의 놀라운 유물이자 소련의 군사적 야망의 원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1, 1950년대 로저 바일로는 언젠가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쟁 전에 희귀한 자동차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는 그중 50대를 팔아야 했고 나머지는 2019년에 재발견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낡은 헛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2020년 낡았지만 희귀한 이 특별한 차량 컬렉션은 파리의 아트 큐리얼에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11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약 5,200만 달러의 상금을 모금했습니다. 3,500명의 현장 참석자와 1,000명의 온라인 입찰자가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지의 89%가 판매되었으며 종종 예상 가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바일론 컬렉션은 개별 모델에 대한 3개의 세계 기록을 포함하여 10개의 경매 가격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961년식 페라리 250 GT SWB 캘리포니아 스파이더 1,850만 달러, 1956년식 마세라티 A6G 2000 그란스포트 베를리네타 프루아 220만 달러, 1968년식 비자라니 5300 GT 스트라다 140만 달러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매의 두 번째 부분에는 또 다른 117대의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헛간 발견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차량을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